토요일 오전 주택가에 숨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남자. 그는 한 집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혹시 집이 비길 기다리는 도둑일까요? 소미야,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우리 딸 아빠한테 뽀뽀.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래. 가자. 남자는 홀로 집에 남습니다. 주말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에이씨. 모녀의 외출이 달갑지가 않은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들을 엿보던 수상한 남자. 그는 집을 노린 게 아니었는지 외출한 모녀의 뒤를 쫓는데요. 미행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이가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 소미 좋아하는 파스타 시켜 먹을까? 아빠 최고. 그래. 게다가 모녀를 계속 쫓아다니는 수상한 남자까지 있습니다. 남자가 애틋하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건 분명히 이 아이의 이름인데요. 그래. 7살 여자아이를 둘러싼 3명의 남자. 이들에겐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우리 아빠 귀여운 도미의 멋진 오빠. 토끼 같은 딸과 여우 같은 아내. 태식 씨네는 평범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가정인데요. 가족의 평화를 깨듯 엄마 미령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왜 자꾸 전화야? 전화하지 말랬잖아. 누굴까요? 남편의 눈을 피해 전화를 받는데요.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번 달치야. 남편 태식 씨가 미령 씨에게 건네준 봉투 안에 든 것은 바로 돈.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령아, 이제 그만하자.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왜 또 그래? 지금까지 괜찮았잖아. 그럼 지금처럼 계속 살으라고? 나중에 얘기해. 소미 들어. 아이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가 뭘까요? 태식 씨는 아내에게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다음 날 짐가방까지 들고 집을 나선 미령 씨. 어딜 가는 거죠? 소미는 가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너 들어가서 태식 아빠 얘기 한마디라도 꺼내면 알지? 엄마 나 들어가기 싫어. 엄만 여기서 자꾸 화내잖아. 그래. 그럼 넌 여기 집 앞에서 살아. 엄마 잘못했어요. 아이를 무섭게 다그치는 미령 씨. 어린 딸에게 아빠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녀가 찾아온 집은 대체 어디인 걸까요? 그날 밤 미령 씨의 침실. 잠든 미령 씨를 옆에서 끌어안고 자고 있는 이 남자. 그런데 남편 태식 씨가 아닙니다. 미령 씨 아이까지 데리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다음 날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래요? 오줌 마려우면 화장실 가라고 했지? 엄마 잘못했어요. 나가. 빨리 나가서 손 들고 있어. 알았어? 아이에게 지나치게 화를 내는 미령 씨. 태식 씨의 집에서와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혹시 이 남자 때문일까요? 애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저러는지 알아? 곧 있으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라고. 네가 자꾸 저러니까 겁을 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오냐오냐 하니까 애가 바지에 오줌이나 싸는 거 아니야. 알아? 뭐? 당신 때문이라고.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소미를 두고 심한 말다툼을 하는 두 사람. 대체 이들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유부녀 는 남편을 두고 내연남 씨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그 기간이 무려 7년이었습니다. 평일에는 남편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는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을 도와준다며 딸을 데리고 내연남 씨의 집으로 간 것인데요. 남편 씨는 딸을 데리고 다니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따라 두 집을 오가며 두 사람을 아빠라고 불러온 소미. 제일 큰 피해자는 소미가 아닐까요? 그런데 어른들이 싸우는 사이 혼자 있는 소미에게 접근하는 남자. 맛있는 거 사줄까? 하지만 소미가 받아들인 남자의 친절함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소미야. 뒤늦게 소미가 사라진 걸 알게 된 정준 씨. 소미야. 소미. 여보. 여보. 아, 왜? 소미가 사라졌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나가서 찾아볼 테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있어. 알겠어. 급하게 전화를 거는 미령 씨. 그런데 자기야, 혹시 소미 거기 있어? 어? 소미가 왜 여기 있어? 소미가 없어졌어. 혹시 거기 갔나 해서. 뭐? 내가 찾아볼 테니까 경찰에 신고해. 알았지? 응, 알겠어. 미령 씨는 태식 씨에게 소미의 행방을 확인한 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그날 밤 소미를 찾아 밤거리를 헤매는 아빠 정준 씨. 소미야! 또 다른 아빠 태식 씨 역시 소미를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미령 씨의 남편도 미령 씨의 내연남도 소미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미야. 이들은 대체 소미와 어떤 인연일까요? 진실은 소미를 낳은 엄마인 미령 씨만이 알고 있을 텐데요. 두 아빠가 아이를 찾아 헤매는 그때 전화가 옵니다. 대체 누구의 전화를 받은 걸까요? 전화를 받자마자 집을 나서는 미령 씨. 소미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걸까요? 그런데 유괴된 딸을 찾는 엄마치곤 미령 씨 너무 침착합니다. 그녀가 도착한 그곳에 소미가 있었습니다. 엄마! 다행히 소미는 무사한데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고 했지? 미령 씨는 소미를 유괴한 남자와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설마 미령 씨의 또 다른 불륜 상대인 걸까요? 게다가 미령 씨는 남자에게 돈이 든 봉투까지 건네줍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노리고 소미를 납치한 걸까요? 이들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때 소미야! 소미를 찾아 헤매던 태식 씨가 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소미야, 괜찮아? 뭐야? 저 자식 뭐야? 아는 놈이야? 자기야, 그게 됐고, 일단 소미 내가 데려갈 거야. 소미야, 아빠 집에 가자. 소미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태식 씨.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7년 전이었습니다. 아, 너무 좋다. 그치? 우리 그만 만나자. 나 선보기로 했어. 결혼 생각 없다며. 그래서 나랑 만난 거 아니야? 그래, 맞아. 결혼은 안 해도 돼. 근데 내 자식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태식 씨, 나 임신했어. 뭐? 정말이야? 너무나도 바라던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 태식은 꿈만 같습니다. 평소 결혼은 하기 싫었지만 자신의 아이는 갖고 싶었던 는 유부녀인 내연녀 에게 이별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씨가
씨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이들의 내연 관계는 지속되었는데요. 그렇게 는 이혼도 하지 않고 내연남 씨와 남편 씨 사이를 오가며 두 집 살림을 7년 동안 하게 됩니다. 미령 씨는 소미를 데리고 주말엔 내연남 태식 씨와 함께 지내고 주중엔 남편 정준 씨와 함께 지내며 소미를 두 사람 모두의 딸로 키운 것입니다. 여보, 소미 찾았어. 식당에 있었더라고. 오늘은 여기서 재우고 내일 데리고 들어갈게. 소미를 찾은 그날 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미령아, 이제 내 아이 당당하게 키우고 싶어. 조금만 참아. 그러지 말고 우리 소미 동생이나 만들까?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도 아이만을 원한 듯한 내연남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던 미령 씨. 결국 두 남자 사이를 오가는 이상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잠시 후 미령 씨가 잠든 사이 태식 씨가 몰래 딸 소미의 방을 찾았습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태식 씨가 잠든 소미에게서 머리카락을 뽑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도 하려는 듯 보이는데 설마 소미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된 걸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누구세요? 미령 씨와 남편 정준 씨가 살고 있는 집으로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왜 와? 내 돈 내놔. 7년간 소미가 내 딸이라고 속이고 받아간 양육비 다 내놔. 그게 무슨 소리야? 소미가 당신 딸이 아니면 누구 딸이란 말이야? 그걸 왜 나한테 묻는데? 어? 네가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보자. 태식 씨는 소미가 자신의 딸이 아니란 증거를 가져온 듯합니다. 과연 무슨 소리일까요? 그리고 태식 씨는 왜 소미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된 걸까요? 태식 씨가 의심을 품게 된 건 한 달 전. 소미의 초등학교 입학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에서 찾아온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상해서 항의 전화 온 겁니다. 태식 씨를 놀라게 만든 이 서류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아동 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고 그로 인해 교육당국이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딸에게 의문점이 발견되는데요. 가 씨의 남편 씨와 내연남 씨 두 사람 모두에게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내연남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에게 의혹을 품게 됩니다. 한 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이 못 줘서 미안해. 이번 달 양육비야. 매달 소미의 양육비를 주고 있던 태식 씨는 김미령에게 다른 속셈이 있는 게 아닌지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태식 씨는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소미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걸 7년 만에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거 다시 한번. 너 미쳤나? 어?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 남의 집에서 행패야? 내가 설명할게. 여보, 그게 니들이 소미가 내 딸이라고 속이고 돈 뜯어냈잖아. 아니야? 무슨 얘기야? 소미는 우리가 입양한 애야. 이게 무슨 소리야? 소미가 입양한 애야? 그게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소미가 입양한 아이라니요? 7년 전 이별 통보를 하는 태식 씨를 붙잡기 위해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한 김미령. 하지만 태식 씨를 속이려면 남편 정준 씨도 속여야 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래? 바람난 여자처럼 밖으로만 나들질 않나?
이건 또 뭐야? 미쳤어? 난 아이 갖고 싶어. 이 여자가 정말? 언제 수술하자고 난리 치더니 지금이라도 풀어? 아니, 입양하면 어떨까 해서. 입양? 자신의 불륜을 위해 남편까지 속여 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김미령. 그렇지만 입양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초조하게 시간만 보내던 김미령 앞에 한 여자아이가 나타납니다. 아이는 20살 나이에 미혼부가 된 상인 씨의 딸이었는데요. 어릴 적 한 동네에서 자란 상인 씨의 사정 얘기를 들은 김미령이 아이를 대신 키워주겠다며 설득했고, 그렇게 데려와 키운 아이가 바로 딸 솜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나 소미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제 네 자식 아니니까 제발 이러지 좀 마. 다신 찾아오지 마. 알았어? 소미를 유괴해 데리고 있었던 남자가 바로 소미의 친아빠였던 것입니다. 결국 3명의 아빠를 두게 된 소. 이 아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너 내가 고소할 거야. 가만 안 둬. 그런데 그때 소미가 태식 씨에게 안깁니다. 나 이제 네 아빠 아니야. 비켜. 배신감에 소미마저 외면하고 가버린 태식 씨. 친부에게도 그리고 친부라 믿었던 아빠에게도 외면당한 소미.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소미에겐 아직 한 명의 아빠가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소미야. 괜찮아. 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내연남는 사기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양육비 등 6,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로 이혼을 하지 않고 딸을 끝까지 키우기로 합니다. 소미야, 아빠 좋아? 아빠 짱! 엄마는? 김미령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소미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소미를 가슴으로 낳았다고 여긴 정준 씨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소미와 가족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